We want the shoe to feel like it's an extension of their foot. 지난번 언박싱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GT2의 특징과 기능, 그리고 오픈형 아치 형태의 AG 프로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내에 처음으로 정발된 팬텀 GT AG 프로 제품을 과연 얼마에 구매하면 가장 합리적일까 라는 부분까지 해서 구매에 도움되실 만한 부분들 위주로 제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T의 핵심 기능인 이 돌기 부분을 살펴보면 V자 형태의 돌기가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고 영역별로 크기와 두께가 미세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GT를 개발할 당시에 다른 무엇보다 데이터에 가장 집중해서 개발했다고 하는데, 공이 닿는 부분에 더해 킥과 패스 같은 여러가지 모션에 최적화된 돌기를 개발하고 배치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최적화는 이미 GT1에서 다 구현한 것 같고, 이 GT2는 좀 더 균일한 안정적인 방향으로 개발한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GT3의 선수 실착 테스트 이미지를 보시면 3에서는 돌기 형태 자체가 약간 등고선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만 봐서도 이 돌기의 형태는 시리즈별로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팬텀 GT 이전에 같은 나이키의 컨트롤 라인의 돌기를 잠시 살펴보면 전작인 팬텀 비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돌기 형태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고, 비전 2에서는 오히려 측면에 돌기를 음각 처리한 부분도 있는데, 이 역시 선수들 피드백 중에서 돌기가 어퍼 전체에 필요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없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라는 부분을 반영했다고 하고, 특히나 인사이드 부분은 임팩트를 더욱 강조한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마지스타 시리즈를 보면 이 플라이니트를 다양하게 성형해서 돌기를 만들었는데, 오브라 1 같은 경우에는 브리오 케이블의 형상을 통한 그립력, 2에서는 3D 형태의 입체적인 돌기를 구현을 했고, 오퍼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출형 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팬텀 비전도 너무 편하고 특히나 킥감이 되게 좋았고, 마지스타 시리즈는 전부 마음에 들 만큼 굉장히 명작인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과 프리시전 라인을 잇는 팬텀 GT는 분명 돌기의 컨트롤 효과도 좋고 무게도 가벼운 이점이 있지만, 이렇게 어퍼 내부를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패딩이나 쿠션 소재, 가죽을 감싸는 포근한 소재들이 덧대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공에 더욱 가까운 생생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과 함께, 포근한 착화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어퍼가 뻣뻣하거나 이질감이 좀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FG의 하이퍼킥 시스템을 그대로 구현한 오픈형 아치의 AG 프로 구조를 보시면 머큐리얼 베이퍼 12, 13 제품과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나이키는 이렇게 베이퍼나 GT처럼 분리형 혹은 반분리형으로 만든 축구화의 아웃솔 강성 확보를 위해 이렇게 미드솔을 기존처럼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음각의 여러 패턴을 넣음으로써 강성을 확보하는 구조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리형 스터드 자체가 새로운 건 아니고 이미 10년 전에도 있었던 구조로, 베이퍼 4 같은 경우도 분리형 스터드로 되어 있고, 베이퍼 5 같은 경우는 미드솔에 카본 인서트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분리형 스터드의 강성 확보를 위해 미드솔을 성형하고 거기에 조립하듯이 인솔도 양각으로 만들어서 새로운 나이키 그립이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분명 이 부분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제조 공정상에서도 새로운 미드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분명 신경 써준 건 맞지만, 사실 인솔은 길이만 잘 맞으면 안에서 헛도는 경우는 많지 않고, 이렇게 윌리안에게 지급된 베이퍼 12 제품만 봐도 미드솔에 카본을 깔아둠으로써 나이키 그립 인솔이 조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립 기능은 그리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고, 베이퍼 말고도 레이저나 베놈처럼 여러 선수 지급용 제품의 미드솔에는 카본이 전부 들어가 있을 만큼 선수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소재이기 때문에 일반 판매용 엘리트 제품에는 나이키 그립보다 이렇게 카본 스펙을 좀 더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터드 얘기를 잠깐 하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전 AG 프로는 팬텀이든 TM4든 사일로의 특징을 살리지 않고 균일한 플레이트와 스터드를 사용해서 FG 대비 다소 좀 둔탁한 느낌이 있었고, 그나마 베이퍼는 블레이드 스터드를 뒷부분에 넣었지만 이 역시 크게 다른 부분은 아니었는데, 이번 팬텀 GT는 이전의 AG 프로 플레이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이퍼킥 시스템이 적용된 아웃솔에 변형 없이 원형 스터드를 그대로 넣고, 이전의 AG 프로보다 길이도 좀 더 낮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AGR 제품과 단순 비교를 해봐도 길이감이 엄청나게 차이나는 부분은 아니고,
아마 FG 형태를 그대로 구현한 AG 프로는 이 GT2가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이퍼 14에서는 다시 AGR 형태로 변경이 됐고 그 부분은 TA4도 마찬가지. 그래서 GT3에서는 이 오픈형 아치 AG가 아닌 베이퍼와 TM4처럼 AG 형태와 재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으로 국내에 정발된 GT2에 이 오픈형 아치 AG 형태를 구매하신다면 실착 기준으로도 꽤나 소장 가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길이감마저 좋아졌기 때문에 괜찮은 인조잔디에서 아마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을 얼마에 사면 가장 합리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우선 정가는 289,000원. 여기에 사카나 카포스토어처럼 기본으로 10%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기본 26만원. 하지만 GT1의 사례를 좀 보자면 AG는 국내에 출시되지 않았고 FG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FG 형태 자체가 스터드 개수도 적고 꽤나 높아 보이고 날카로운 구조라서 그랬는지 재고가 좀 쌓였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울렛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종종 판매를 했었는데 팬텀 AG 프로를 50%로 판매한다면 아마 사이즈가 바로 품절될 거라서 50%에는 구매하기 어려울 것 같고, 현재 공원만 봐도 GT1이 상시 20% 할인으로 본다면 GT AG 같은 경우는 약 20%에서 30% 할인하는 타이밍에 구매한다면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AG가 좋아서 바로 정가나 혹은 10% 할인으로도 구매하면 되지만 만약 저라면 AG를 정가로 사느니 차라리 FG 제품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FG 제품을 차라리 2개를 사는 게 더 가성비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AG 스터드가 참 좋긴 하지만 FG를 두 켤레 오래 신는 것도 분명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차이로 보면 저는 정가일 경우에는 이 AG 프로를 바로 사지는 않을 것 같지만 20에서 30% 세일을 하면 무조건 AG를 사는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팬텀 GT에 대한 전체적인 리뷰를 마치고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축구화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